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역발상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기업 탑1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19개 업종 69개 섹터의 지표와 주가를 매달 비교하고요. 이를 통해서 업황 판단을 하게 되면 관심 섹터와 역발상 섹터를 뽑아내게 됩니다. 관심 섹터라고 하는 것은 지표와 주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섹터이고요. 역발상 섹터라고 하는 것은 지표와 주가가 부진해서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정된 섹터를 얘기합니다. 이번 달 선정된 역발상 섹터는 총 4개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sek터, 기타 화학 제품 체인 섹터, 온라인 광고 대행사 섹터, 면세점 섹터이고요. 이 보이는 이 길잡이 차트라고 하는 것에서의 빨간색은 뭐냐면 그 섹터에 구성하는 주요 지표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차트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개의 기업 유니버스입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고요. 기타 제품 관련해서는 KPX 케미칼, 국도화학, 동성케미칼이 선정되었고,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 대행사는 나스미디어와 EM넷, 인클루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보면 적자 전환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 중에서 2개 기업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호텔신라를 보고요.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지난 3년의 주가 추이를 보면 그죠? 2021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3조 700억 정도 되고요. PER은 200배, PBR은 5배, 시가배당률은 0.26%입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가 다시 흑자로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지난 4분기가 마이너스 67억으로 적자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전망은 대략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호텔신라를 바라볼 때는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비용이 감소하고 환율이 일정 부분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유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출 관련해서는 중국인, 일본인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객단가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비용 관련해서는 이제 알선 수수료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 알선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 상들에게 주는 하나의 수수료인데 이 알선 수수료가 너무 과다했어요, 그동안. 과다했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이제 감소하느냐 중요한 것이고, 임차료 관련해서는 임차료 감소하면 당연히 좋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딱 보면 이제 임차료와 매출액은 일정 부분 이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료가 감소한다는 게 좋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매출액이 회복되면서 임차료가 일정 수준 관리될 수 있는 협상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율 관련해서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됩니다. 지표로 보면 면세점 매출액은 아직은 부진합니다. 부진한 모습인데 왜 그러면 이번에 흑자 전환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알선 수수료입니다. 매출액 대비 알선 수수료가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부분이 이번에 1분기가 굉장히 예전 수준으로 그죠? 큰 폭으로 알선 수수료가 떨어지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일본인 방문객 그다음에 중국인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 알선 수술에 대한 협상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호텔신라 기준의 입국자 수를 보겠습니다. 중국 입국자 수는 아직은 부진합니다. 그죠? 소폭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기대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인 입국자를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거의 조금 지나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국 입국자들이 항상 문제는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 이슈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지만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환율을 보면 위에는 이제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이고요. 밑에는 호텔신라의 주가인데 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죠? 달러가 약세인 경우 호텔신라의 주가는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호텔신라의 주가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최근의 추이는 다시 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대외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데 앞으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시국이 되면 면세점 기업, 화장품 기업 전체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3년 주가 추이를 보면 2021년 초가 고점이었고 굉장히 부진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5월 중순부터 반등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80조 3천억 정도 되고요. PER은 별로 의미가 없고 PBR은 1.24배, 그 다음에 시가배당률은 한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그죠? 마이너스 3조 4천억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적자 전환을 하고 있고, 이번 2분기 역시도 적자를 아마 보일 겁니다. 그죠? 적자의 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기 시작할 것인데, 2023년 현재 시장의 컨센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0조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로 이제 보면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추이들이 이제 2023년 이후 24년 다시 이제 사이클이 그죠?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은 반도체는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저점과 고점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출하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이냐 재고 감소 출하 증가의 사이클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공급 관점에서 주요 우리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산이냐 감산이냐 요 방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죠 감산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로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한 50%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또 D램과 낸드의 가격 역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한 전방 산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시장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과 그 다음에 PC 노트북 시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버 시장도 부진하고요. 스마트폰 출하 여전히 부진하고 그 다음에 PC 노트북 관련된 출하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 봐야 될 지표가 이제 바로 이제 반도체 선행 지표 가운데 하나인 출하와 재고의 방향입니다. 위에는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기준의 출하와 재고의 정감률이고요. 밑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고가 급증하고 이제 그 피크를 치고 재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의 추이도 보면 이렇게 재고가 급증했고 이 급증의 이제 피크라는 판단이 결국은 주가 반등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출하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이냐 재고 감소 출하 증가의 사이클이냐를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반도체 선행 지표는 이제 OECD 선행 지수인데 OECD 주위 국가들의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여기 파란색을 보이는 것이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미국인데 대체적으로 중국이 선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의 추이는 이 파란색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OECD 선행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OECD 선행지수의 방향은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금액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싸게 사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싸게 사면서 그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이제 부진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원칙 1과 2를 잊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